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시장 흐름에 밀리던 대한광통신이 오늘 그래도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괜찮아졌어요. 약간 우려 하나가 사라지면서 괜찮아지면서 대한광통신도 위쪽으로 끌려 올라가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윗자리에서는 찍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올라갈 줄 알고 매수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 최근에 하락을 할 때도 매수 잡으신 분들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 나 지금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된다. 빨리 나가는 게 좋을까? 이거 삼전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삼전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고민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다른 종목들 전부 다 눌리고 있는데 삼전, 하이닉스만 쫙 올라가니까 고민하실 겁니다. 잘 알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차트 하나만 딱 지금 삼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갭상승했어요. 완전 부럽죠. 갭상승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갭상승을 해서 오늘 같은 날이면 치고 올라가 줬어야 됐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아마 이제 그렇죠. 지금은 오늘 목요일인데 오전이다 보니까 딱 지금이면은 월드컵 경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래량이 평소보다 좀 죽어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제 위쪽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으로 방향 잡지 못하면은 이제 슬슬 고점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점 조정을 이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삼전 갈아타는 것도 늦어버렸다 라고 후회하실 수도 있고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삼전으로 갈아타는 거 늦었으면은 어차피 삼전이 이틀 전에 급락을 했죠. 화요일날 급락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었는데 블랙핑, 검은 화요일 이렇게 가다가 검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전부 다 수집할 것 같아요. 일단은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매도세 때문이었습니다. 기관 매도, 특히 연기금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삼전과 하이닉스 대량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눌렸는데 그 다음날 조금 회복했죠. 삼전도 회복하고 하이닉스도 회복하려다가 다시 눌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다음날 많은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혼조세였습니다. 혼조세 시장 자체가. 시장은 혼조세인데 대한광통신만은 바닥에 꽉 눌려서 있어서 아쉬우실 수는 있지만 일단은 혼조세였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연기금이 다른 종목들 매수를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연기금이 삼성에 묶어놨었던 자금을 이제 풀어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즉 돈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돈이 이제 시장으로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그래도 어제 대원전선 딱 하나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전선주들 중에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한전선도 올라가고 있고 대한광통신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 흐름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명히 아쉬운 흐름이 맞았습니다. 주가가 조정받고 이게 선물 옵션 만기도 있고, 그죠? 옵션 만기까지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를 했는데 동결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물론 이것도 좋진 않아요. 우리는 이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동결까지는 괜찮았지만, 매파적인 발언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그죠? 협박을 하고 있고, 중동에서는 전쟁 휴전한다라는 듯이, 종전협상했다라는 듯이 굴면서 또 때리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혼잡해요, 혼잡. 이건 혼조도 아니고, 혼잡해. 이게 어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믿을 건 딱 하나다. 반도체는 여전히 잘 나가더라. 하고 아무래도 시장 구조 자체가 시총 1, 2위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자금이 몰리면서 그 두 개만 올라가고 나머지들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왜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다시 눌리고 있느냐? 나 오늘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회복할 수 있겠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회복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신데 일단 시기별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최대한 빠르게 나간다. 이번 상승세 고점을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면은 17,500원입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근데?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여기 대한광통시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이번 추세보다는 오데리는 다음 추세 정도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지금 대한광통신의 세력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 자체의 형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 상황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공매도 수량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 지난주 완전히 눌렸을 때에 비해서 완전히 눌린 건 아니죠. 지금이 더 눌렸으니까. 일단은
6월 10일 그때쯤에 비해서 공매도 수량 자체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공매도 잔고를 지금 줄여나가고 있다. 아마 이제 바닥에서는 다시 쌓기 시작을 했을 건데 아직 300만 주까지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공매도 수량 자체가 줄었으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세는 좀 노리지 마시자. 이번에 그 17,500원 너무 귀엽습니다. 노리지 마시고 우리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데리가 급하게 지금 다른 종목들 차트까지 켜둔 상태인데요. 지금 대한전선하고 대원전선 차트 열어둔 상태입니다. 여기 거. 여기가 대원전선이에요. 자, 둘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 추세 타고 다 같이 올라갔었죠. 그죠? 올라갔다가 똑같이 비슷하게 눌리진 않았는데 일단 대원전선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이유가 지금 오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올라가는 추세까지는 같았고 내려가던 것도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같이 내려갔었죠. 자, 그런데 올라갔을 때 다들 양봉 만들고 있는 사이즈 자체가 뭔가 다르죠. 대한전선 특히 이게 뭐야? 되게 얘네는 전엔 잘 나거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치고 올라가질 않죠. 상승세 잡혀도 거래량 그냥 잘 잡힌 것 같은데도 뭔가 뜨뜻미지근합니다. 시원치 않죠. 그런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얘네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거래량 이전에 완전 바닥까지 눌려있고 이 조그맣고 귀여운 애가 갑자기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쫙 끌려 올라간 다음에 쫙 밀렸죠. 일단은 그런데 더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데는 성공을 했다. 남들보다 더 큰 지점까지 더 큰 퍼센트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어. 자, 그러면 대원전선이 대한전선이랑 지금 대한광통신의 통신과 다른 지점이 무엇이었느냐? 공매도 잔고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 많이 쌓아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대한광통신은 지금 공매도 수량 자체를 줄이고 있고 잔고 자체도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원전선은 그때 터졌을 때 공매도 잔고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급격하게 쌓아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200만 주까지 늘어나죠. 이때는 올라갔으니까 누른 거고요. 그 전에도 갑자기 이제 동안 쌓아놨었던 거 추가로 쌓으면서 또 30만 주씩 더 쌓으면서 공매도 잔고를 계속해서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져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아주 얄팍하게 붙어 있었던 우리 대한전선 공매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네, 이게 지금 대한전선의 공매도 현황인데요. 공매도 자체는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잔고 자체를 여기 50만 주, 최대 50만 주 찍은 이후로는 어마어마하게 줄여놨어요. 그리고 하락을 하는 동안 다시 잔고를 좀 쌓았다가 또 줄이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전선은 이대로 가면은 또 다음에 그냥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미묘하게 움직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끝난다. 자, 여러분 결국 지금 삼전이랑 하이닉스 말고는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 종목이 굉장히 강한 이슈가 있지 않은 한 다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좀 노리시면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대원전선처럼 변동성이 확 커지면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매도할 만한 올라갔을 때 매도할 만한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대한전선처럼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걸 팔아 마라 하다가 결국 못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변동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공매도예요. 오데리가 지금 많은 종목들에서 이 공매도 잔고를 체크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다들 조정 들어가고 있고 다들 하락하고 있고 다들 이렇게 밑바닥에 있으면은 결국은 이 공매도 수량 얼마나 쌓았느냐 여기서 얼마나 쇼커버리 치느냐 여기서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느냐가 우리가 수익을 챙겨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수량을 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지금 이 눌리는 시장에서 현금 한번 만져볼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잔고 챙겨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대한광통신의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물론 공매도 잔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두기는 했었습니다. 굉장히 쌓아두긴 했었지만 지금은 수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게 살짝 아쉬워요.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이하는 더 안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공매도를 줄이는 겁니다. 즉 여기를 바닥이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도 여기서 굳이 공매도 잔고를 쌓지 않고 줄이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이 아래 구간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공매도를 크게 하지 않고 더 찍어 누르지도 않고 잔고도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일단은 줄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번 주 이제 남은 아직 잡히지 않은 3일, 오늘까지 해서 3일이 아직 안 잡혔죠. 이 와중에 조금이라도 쌓고 있는다. 또 수량이 늘어나는 기미가 보인다. 이 구간에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폭탄 만들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을 제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기다릴 것은 딱 하나죠. 폭탄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은 딱 하나만 기다리면 됩니다. 오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두 번째로 강조드리는 게
첫 번째가 이 공매도 잔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어차피 거래량 눌리고 있을 때는 매도하지 마셔라. 왜냐면 공매도 폭탄 터트려서 올라가봤자 별로 못 올라가는. 우리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 그 타이밍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지금보다 더 들어와야 돼요. 2천만 이상 와야 됩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터져주면서 동시에 그런데 어차피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 순간 이 바닥에서 쌓았던 공매도 잔고 중간에 쌓았던 거 계속 연쇄적으로 터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17,5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기가 기본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붙어주면 여기서 매도하시면 안 돼요. 17,500원에 우리 매도하자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여기가 아니라 더 위쪽 19,200원 위쪽에서 매도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19,200원에서도 좀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거래량 추가로 붙어주면 2천만 주 붙어주면서 이게 따라와주기 시작을 하면은 장중에 한 100만 주 이상 붙을 거거든요. 그렇게 따라와 주기만 하면은 27,2,790원도 넘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마의 구간이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을 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단은 공매도 잔고 더 쌓으라고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까 쌓을 만큼 쌓아라. 그거는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눌릴 때 매도하지 마셔라. 지금 대한광통신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딱 줄어들고 있죠. 미묘하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때 매도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약간 회복을 하고 진짜 천천히 회복합니다. 미묘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정도 지나고 3일차가 되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쫙 끌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러분 거래량이 막 눌려 있다가 올라가고 한 3일 정도 올라갔죠. 3일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터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억눌려야 돼요. 이게 보시면은 대한광통신은 막 난리치면서 움직였었는데 그죠?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억눌려 있었죠. 억눌려 있다가 해버린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 변동성 자체가 완전 짜부되듯 지금처럼 딱 지금 상황처럼 짜부되듯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연속해서 딱딱딱 3일 정도 찍으면은 만약 내일 거래량이 붙어주면은 일단 한번 터질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어요. 아쉬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번에 안 된다라고 하면 다음 기회 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우리 목표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2790원 넘는 자리 그 자리에 매도를 하실 건데 이 거래량 터지는 거 그거 체크를 나 혼자 잘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혼자 잘 매도하시면 돼요. 오대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 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혼자서 그 타이밍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 순간에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다. 나 여기까지 못 올라갔는데 매도해버릴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미리 선점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잡으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오대리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라고 저장을 해주시고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다음에 거래량 터졌을 때 얘기 드렸습니다. 2천만 주 이상 터졌을 때 그때 이 2790원 넘어가서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델 타점 문자 받아보시고 좀 편하게 타이밍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이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대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오대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에게 당하지 않을 디테일한 대응 전략, 그리고 세력의 목표가, 거기에 세력에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나는 미리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죠. 010-7775-8354번을 저장을 해주시고 리포트라고 3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대리가 선착순 스케줄에 맞춰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이가 지금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대한항공통신에 진짜 딱 하나 아쉬운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시장이 최근에 눌렸었던 이유는 이전 주에는 외국인, 이 6월 초부터는 외국인이 일단 선물 옵션 만기로 그리고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흐름을 체크를 하려고 일단 포지션 정리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밀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연기금이 5년 만에 최대치로 팔아치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 매도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와중에도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대한항공통신이 지금 연기금이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방어를 좀 잘 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대한항공통신보다 더 처절하게 하락했던 HJ중공업 차트입니다. 보시면 완전 고점에서부터 쫙 미끄러졌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는데 바닥에 도착을 하자 여기가 진짜 최악의 날이었었죠. 지난주 눌렸었던 날입니다. 물론 대한항공통신은 지금도 최악이긴 해요. 그런데 보시면은 많은 종목들이 사실 이번 주에 더 밀렸거든요. 어제랑 화요일 날 더 밀렸어요. 그런데 HJ중공업은 지난번하고 눌렸던 자리랑 비슷한 자리에서는 방어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차트도 뭔가 달라.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죠? 뭔가 더 예쁜 것 같아. 그죠? 올라가는 거 확실하고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 비율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HJ중공업이 뭐가 다르길래 그러느냐? 자, 여러분 지금 연기금 쪽을 한번 잘 체크를 해봐 주세요. 지금 대한항공통신 같은 경우는 연기금 매수가 비어 있죠. 아예 매매 자체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제 안 보기는 했거든요. 지금 HJ중공업은 연기금이 무려 19일 연속 매수세입니다. 이런 종목이 없어요. 지금 연기금이 이렇게 대량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연기금이 지금 19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바닥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내려간다라고 해도 이렇게 하락장에
모두들 얻어 터진다라고 해도 그래도 방어를 잘 해내는 거예요. 연기금이 매수를 하니까 밑바닥에서 그냥 매수하고 있으니까 개인이 매도를 해버려도 연기금이 매수를 하니까 받쳐지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연기금이 매수를 좀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대한광통신은 지금 보시면 아예 매수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 5월 초에 매수를 한 다음에 한번 대량 매도하고 이게 하락세로 접어드니까 대량 매도해버린 다음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연기금도 다시 매수를 시작을 할 것이고 돌아올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바닥 버티는 거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연기금 매수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들은 우리가 매도해도 매수하거든요. 연속으로 매수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추세를 좀 그래도 추세를 타면서 움직이지만 조금씩 위쪽으로 만들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들 눌리는 상황에서 버티기만 해도 이미 위쪽으로 포지션 잡고 있는 거랑 똑같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단 지금은 연기금이 매수도 안 하고 있고 기관이 중장기초 포지션을 좀 적극적으로 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강통신이 살짝 아쉽습니다. 시장 흐름 그대로 따라가면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공매도로 인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쇼커버링 터졌을 때 위로 올라가면은 매도하시고 아래에서는 다시 매수하시면서 수량 늘리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조정 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이 다시 매수 잡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바닥에서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회복세 보여주게 되면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개미가 열심히 매수해주면서 위로 끌어올리면은 방어해낸다라는 거 확인하면 기관도 매수 시작합니다.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천천히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저점이 17,500원에 도달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대한광통신이 위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다음에 매도하실 포인트 자체를 27,500원 더 윗자리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전고점까지는 보셔도 되는 상황이다. 이 31,500원 이 자리까지 보셔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지점에서 우리 한번 매도해야 돼요. 이 지점에서 한번 매도해서 챙겨가시려면은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챙겨주셔야 된다. 왜냐면은 벌써 여러분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우리 2배 챙기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수량 늘리시면서 준비 잘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지금은 공매도 수량 꼭 챙기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 결국은 급등이라는 것은 공매도 쇼커버링과 함께 온다. 그리고 쇼커버링을 쳐서 올라간 거니까 다음 날이면 눌릴 가능성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거래량 하락세일 때는 굳이 매도 고민하지 마셔라. 대량 매도로 대응하실 필요 전혀 없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대한강통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강통신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도움이 되셨다. 앞으로 흐름 좀 기대를 해보겠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좀 기다려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무슨 말 하는지는 잘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정보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